자, 그 다음에 603페이지 밑에 있는 콘덴서를 보도록 하죠. 자, 콘덴서 하게 되면은 이 같은 말로는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영문을 하게 되면 커피스턴스다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그건 영문이고 우리는 말로 봤을 때 정전 용량이 우리나라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도 콘덴서라고도 표현한다, 이 부분이에요. 이 콘덴서 또는 정전 용량이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문자를 C라는 문자를 쓸 거예요. C라는 문자를 쓸 거고요. 이때 단위를 본다면 얘는 F라는 단위를 써서 얘를 패럿입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패럿.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패럿은 지금 여기 처음 배우는 건데 앞에는 한번 먼저 이미 본 적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전열의 단위다 해서 패럿 포함 메타를 썼었죠. 그래서 그 단위의 주인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전 용량과 콘덴서 요 말 뜻은 우리가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밑에 있는 책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은 딱 그 첫 번째 문구 말을 제가 정리해드린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두 도체 간의 전이차에 의해 전하가 축적될 수 있는 이 장치를 우리는 콘덴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콘덴서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콘덴서, 전하를 축적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얘는 두 도체 간의 전이차 의해서 전하가 축적이 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콘덴서, 정전 용량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얘는 전이차에 대한 얘는 전기량과의 이 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식이 전이차에 대한 전기량과의 이 비를 가지고 우리가 정전 용량입니다 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책을 604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자, 아쉽게도 우리가 그림이 좀 붙여져 있으면 그림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지만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미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예로 이런 판때기 하나, 여기도 똑같은 판때기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얘를 평행이 되어 있는 판때기다 해서 평행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도선을 연결해서 전압을 하나 가해주고 여기도 하나 연결해서 이렇게 가해줬다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 V볼트라는 걸 가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통상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이 긴 쪽을 향해서 전류 I가 흘러갑니다 라고 배웠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전류 I라는 값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전류 I라는 거는 무슨 뜻이었냐면 단위 시간 동안 도선에 흐르는 전기의 양을 우리가 전류의 값입니다 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면 이 전류 값하고 이 전하 값을 본다면 얘는 서로 비례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례관계 통해서 얘는 전류가 커지면 전하가 커지는 거고 전하가 커지면 전류가 커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전하가 흘러가고 있어 라고 표현해도 똑같다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이 평행판이 여기 공간이 뻥 뚫려있는 이 공간 이내에 전류가 흐른다고 봤을 때 전류가 쭉 흘러가게 되면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 때 이 공간이 뻥 뚫렸기 때문에 이 전류는 여기다 뻥 해서 껑충 뛰어갖고 여기로 넘어갈 수 없다 얘기죠. 전류가 못 흘러가기 때문에 얘는 개방된 회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즉 끊어진 회로라는 얘기예요. 끊어진 회로인데 얘는 우리가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게 된다면 이 전압에 의해서 이쪽 판때기에는 긴 쪽이 지금 물론 플러스 쪽으로 연결됐으니까 플러스 전하들이 이 판때기에 축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 판때기에는 마이너스가 연결됐으니까 이 마이너스에 의한 전하들이 이쪽으로 축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두 도체의 전이차에 의해서 전하들이 축적되는 이 장치를 우리가 이 부분을 콘덴서입니다 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전하 이 Q쿨럼은 우리가 이 V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얘는 서로
비례관계. 왜? 전압이 커지면 당연히 전류값도 같이 커지는 거죠. 비례관계니까. 그러면 이 비례관계에서 얘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지는 거니까 같이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제가 하는 거는 이 비례식이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니끌어 놓고 싶다 한다면 여기에 뭔가 들어가는 어떤 비례상수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뭐로 할 거냐면 방금 썼던 이 C라는 비례상수를 써서 얘 이름을 방금 배웠던 정전용량입니다 라는 말을 쓰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본다면 이 C는 V가 내려오면 되니까 V분의 Q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위를 본다면 위에는 전하니까 전하 Q쿨럼이고요. 밑에는 볼트니까 볼트, 나노셈이니까 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쿨럼 퍼 볼트가 이렇게 쓰기 이제 귀찮으니까 하나에 묶어갖고 F라는 단위를 쓰자 해서 얘를 방금 했던 페럿입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총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방금 정리했던 이 정정 용량이라는 값은 이 말로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콘덴서 C입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전이차 분의 전기량입니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문자로 표현했을 때 방금 했던 표현법대로 V분의 Q값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단위를 보게 된다면 이때 단위는 쿨럼 퍼 볼트, 니꼬로 얘는 페럿이라는 단위를 같이 쓰겠다 얘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페럿의 단위를 물어볼 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정정용량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렇게 문자 모양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자를 물어보기에는 너무 이 식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계산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정용량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책에 보시게 되면 이 정정용량의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위를 사용하는 게 마이크로페라데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하실 때 전력공학이란 파트가 있어요. 전력공학 파트에 이제 송배전 파트인데 그 부분에서 배우시다 보면은 얘들은 이걸 가지고 쓸 때, 정용량 C를 가지고 쓸 때 항상 단위가 마이크로페라데 단위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때 단위를 왜 이렇게 쓰는 건지 한번 배우시도록 하고, 우리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배우실 필요는 없고, 뭐만 그 정용량 C라는 단위는 뭐나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구나라는 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관계에서 물어본다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위입니다 라는 정도는 그냥 책의 참고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단위를 쓰고 있구나 라고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3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 정정 용량이란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맞는 얘기죠. 전하를 축적하는 장치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콘덴서 전압을 가하는 순간 콘덴서는 단락 상태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어디냐 회로 시간이라는 이 부분에 그런데 과도 현상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우리가 평행판으로 봤을 때 두 도체를 제가 그때는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린 건데 원래 사실상 얘네들을 내가 회로로 그려본다 하게 되면 이 회로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를 이렇게 그려보면 판때기 두 개, 이런 모양이 그냥 콘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원래는 여기에 전류가 못 흐른다는 얘기죠. 처음에 못 흘러요. 근데 우리가 뭘로 표현했어요? 전하가 축적이 됩니다 라고 표현했듯이, 전하가 축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개방 상태가 아니라 얘가 단락, 여기는 쇼트 상태로 본다는 얘기예요. 쇼트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보게 된다면, 내가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돼 갖고 충전 콘센트를 딱 꽂은 그 순간 빨간불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이거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초록색깔 불 들어오면서 나 충전 다 됐어라고 뜻을 알리죠. 그게 뭐냐면 얘는 여기에 축적될 수 있는 전하량들이 다 축적이 되게 되면 뻥 하고 다시 이게 뚫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단락 상태, 후반에는 개방 상태로 작용한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전압을 가하는 순간 콘덴서는 단락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아니라 맞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정전 유도에 의해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다 라고 되는데 반발력이 아니라 뭐다? 여기 했었던 우리가 내가 힘을 플러스 가주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던 이 힘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땡겨간다는 얘기죠. 흡인력이다 라고 표현한다. 반발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부호 전압끼리는 반발력이 생긴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같은 동종의 전압끼리는 반발력이다 배우셨으니까 일단 3번이 틀렸네요. 35번에 3번. 그 다음에 36번. 자, 정정 용량의 단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보자. 자, 1 피코페라 써있네요. 자, 이 피코라는 단위, 요 피코가 뭐였냐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얘는 지금 주어진 게 1 피코페럿이라는 얘기는 페럿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맞는 답이 되겠고요. 2번 나노 페럿. 나노는 우리가 앞에 배우신 나노라는 거는 뭐라고 배웠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의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답을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됐으니까 얘는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 마이크로 페럿.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마이너스 6승 표시되어 있네요. 맞는 얘기고요. 1 밀리 페럿.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맞는 표현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요거 단위 기호법, 단위 환산법에 대한 이 기호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7번. 자, 어떤 도체에 10V의 전위를 주어졌을 때 1쿨럼의 전하가 축적이 되었다면 이 도체의 정정 용량은 몇 페럿이 되겠습니까? 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정용량 C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보고 주어진 조건이 전위값 주어졌고요. 전하값도 주어졌어요. 그럼 방금 했던 뭐다 이거? 콘덴서 C라는 거는 전위차분의 전기량이니까 우리가 이 C는 V분의 Q값으로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V값, 볼트가 10V. 전압값이 주어진 게 1. 그럼 10분의 1이죠. 그럼 답은 0.1 페럿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번. 자, 0.02 마이크로페럿 콘덴서에 12 마이크로쿨럼의 전하를 공급하게 되면 이때 전이차를 어떻게 나타내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번에 전이차 물었으니까 방금 썼던 이 공식에서 전이를 구하고 싶어 하면 이 전이와 콘덴서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V는 하게 되면 콘덴서 C분의 전하량 Q쿨럼이 되겠죠. 그래서 이 C값 주어진 게 지금 0.02 마이크로페럿이니까 0.02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Q쿨럼은 12 마이크로페럿, 마이크로쿨럼.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어차피 V가 그냥 V니까 이렇게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기 한번 빵 눌러 보시고요. 해보시면 답 1번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전하를 축적, 작용하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전기 소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정정 용량을 뭘로? 콘덴서입니다. 라고 불렀던 거. 콘덴서. 웬만하면 영문, 아무리 영어 못해도 콘덴서라는 이 부분을 읽을 수 있겠죠? 답 3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번. 자, 다음 중 콘덴서가 가지는 특성 및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를 저장하는 특성이 있다. 전기를 저장하는 자체를 전하가 축적하는 장치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일단 건너뛰고요. 3번, 직류 전류를 차단하고 교류 전류를 통과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에 미분 회로와 적분 회로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콘덴서 C값을 입력 측에 다느냐 출력 측에 다느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 표현법이 말로 표현했을 때는 직류 전류를 차단하고 교류 전류를 통과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라는 이 부분은 맞는 얘기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공진 회로를 이루어 어느 특정한 주파수만 취급하거나 통과시키는 곳에도 사용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미분과 적분 회로에 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미분과 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회로를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너무 배우시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네는 기능사에 나오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냥 틀리세요 라는 이 문제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3번, 4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 4번 일단 맞다고 보시고요. 2번이 왜 틀렸냐만 설명드리도록 하죠. 상호 유도작용의 특성이 있다. 상호 유도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3장에서 배우실 때 자기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거에 대해서 자석에 배울 텐데 상호 유도라는 건 뭐냐면
이쪽 한쪽 코일이 있고요. 이쪽 한쪽 코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한쪽에 대한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자속이 생겨버려요. 자속이 생겨버리면 이 값이 만약에 직류였다라고 한다면 얘는 크기가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지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교류라는, 우리가 어떤 교류라는 걸 가하게 되면 이 전류나 또는 전압에 대해서 이 크기가 계속 순시순시 변하는 값을 가진다는 게 교류예요. 그러면 이 전류 값이 크기가 계속 바꿔지다 보니까 여기에 흐르고 있는 이 자석도 크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변화를 하게 되면 이쪽에만 흐르고 있던 이 자석이 이쪽 2차 측에 있는 어떤 코일에 대해서, 이 코일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되면 이쪽에도 전류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도 전압이 뜨게끔 돼 있어요. 이런 걸 작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L 코일을 나타내는 게 L 인덕턴스다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인덕턴스. 지금 아직 배우시지 않으셔서 인덕턴스가 아직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인덕턴스는 이 놈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좀 잠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콘덴서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콘덴서의 종류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래서 41번부터 44번까지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무엇입니까? 바리콘 콘덴서예요. 바리콘 콘덴서. 그래서 41번은 답 1번이라고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42번은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현장 경험이 있으시다는 분들은 이 세라믹 콘덴서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43번, 콘덴서 중에 극성을 가지고 있는 콘덴서로서 교류 회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다면 우리는 전해 콘덴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콘덴서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웬만하면 이런 문제들은 여기 위에 있는 문구를 보시면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답을 외우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얘는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답을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구도체 정정 용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장 4장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교류편이라 해갖고 우리가 교류에서는 우리가 콘덴서 값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 콘덴서 값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 값을 주어줘요. 그래서 쉽게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 여기 2장에 나오고 있는 이 구도체 정정 용량, 즉 정용량 이 파트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정용량 값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을 주어진 상태에서 이 정용량 C값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게 이 구도체 정용량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도체, 이 구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자, 이런 구도체가 있대요. 그럼 구라는 게 그냥 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축구공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도체를 우리가 이렇게 구도체라고 하죠. 그럼 이 구도체에 대한 이 중심에서 봤을 때 반지름이 있겠죠. 반지름을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 정용량 이 C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정 용량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두 도체 간에서 전위 차이에서 우리가 축되는 장치를 정정 용량 C입니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얘는 구도체 하게 되면 지금 도체가 하나밖에 없다 얘기죠.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정용량 C값이 있느냐 해서 우리가 답을 0입니다 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은 생략되어 있지만 얘 도체가 여기 대지에 접지가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접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대지와 이 도체 요 사이에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 콘덴서가 이 C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이 C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주어진 전하량도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전이차를 먼저 구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지는 몇 볼트예요? 이 대지에 대지는 다 아시죠? V가 얼마? 0볼트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대지 전압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감전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0볼트예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대한 전이 V를 VA입니다 라고 표현해 본다면 얘는 얼마까지 가질까요? 얘는 우리가 아까 점 전에 의한 구도체, 점 전에 의한 전이 해봤죠? 그럼 점 전에 의한 전이가 이 전하라는 게 발생될 거잖아요. 똑같이 묶어보면 얘는 뭐다?
아까 했던 4파이 이 실런 R분의 Q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 Q 쿨럼을 대전시켰어요 라고 한다면 이 Q가 이 Q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전위가 이만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하고의 전위차를 구하겠다 라고 한다면 전위차 V를 구하겠다 한다면 어차피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전위차하게 되면 4파이 이 실런 제로 R분의 Q 값 여기 R을 반지름 A라고 줬으니까 이 떨어진 걸 A라고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전위차가 아니라 정류응량 C 값이에요. 그럼 정류응량 C입니다 하게 되면 C는 이렇게 써봤죠. 전위차분의 전기량이라고. 그럼 전위차가 V, 전기량이 Q 값이에요. 그러면 이 V가 전위차가 이만큼 구했다면서 그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4파이 이 실런 제로 여기 A 분의 Q 여기 또 Q 있으니까 분의 Q가 되겠다 이 뜻이죠. 그러면 여기 이 밑에가 여기 1 있다고 가정하게 되는 거니까 밑에 끼리 곱하면은 여기가 분모 위에 끼리 곱한 게 분자가 되겠죠. 분자가 되는데 Q고 똑같은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약분 시켜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콘에서 C는 얼마? 4파이 이 실런 제로 A 페럿을 갖는다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공식이 얘란 얘기예요. 언제일 때 얘가 구도체일 때 구도체일 때 정용량 C입니다 한다면 이만큼 값을 가지더라. 자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서. 자 단위도 아니고 얘 이거 A 값. 이 A가 뭐냐면 방금 했던 이 구도체의 뭐다. 제가 반지름 값 설정했다. 반지름이네 반지름. 반지름입니다. 지름이 아니에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그래서 우리가 구도체의 정용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공식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반지름 값을 주어진다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콘덴서 정용량 C를 구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너무 간단하니까 문제도 하나밖에 안 났어요 제가. 자 44번 한번 읽어보자. 자 지구의 반지름이 약 6370km이다. 지구를 고리 구도체라고 보아서 자 지구의 정용량을 구하라 했어요. 그리고 가나다라 답을 보니까 몇 마이크로페럿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내가 콘덴서 이 C를 구하려고 봤더니 지구라는 것도 우리가 지구는 보면 이런 구도체예요. 그죠? 구도체니까 우리가 이 구도체에 대해서 정용량 C를 구합니다 하게 되면 무조건 반지름 A부터 알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반지름 친절하게 주었어요. 뭐라고 줬냐면 6370km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공식이 뭐였냐면 4파이에 이 실은 제로에 A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쓰려고 봤더니 유전율 값 조졌어요. 비유전율 값 조졌어요? 안 조졌어요? 안 조졌죠? 그럼 얘는 무슨 상태? 그냥 진공 상태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실은 제로로 쓰자는 얘기죠. 그럼 그대로 쓰면 4파이 이 실은 제로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반지름 A가 이만큼 줬으니까 6370에 곱하기 10의 3승 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다 답이 뭐라고 했냐면 얘가 마이크로페럿 물어봤으니까 다시 거꾸로 곱하기 10의 몇 승? 6승. 마이크로니까 거꾸로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기로 빵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한번 계산기 눌러보세요. 답이 2번이 나와요. 뭐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뭐 따로 또 볼 건 없겠죠. 공식만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얘는 별표. 얘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정운영입니다. 자, 그럼 얘는 제가 처음에 아까 정용량 C값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낯선 그림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자, 낯설진 않죠? 자, 이렇게 평행판이 되어 있는 콘덴서에 대해서 정량 C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만 우리가 세분화 시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전압 V를 걸었다 하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 전류라는 것이 흘러갈 텐데 우리는 이 전류 표현하는 게 이제 아니라 전하로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전하가 전류와 비를 하니까 전하가 흘러갑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판과 오른쪽에 있는 판을 본다면 왼쪽에 있는 판대에게는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는 플러스 전하들이 축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축적이 돼요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자,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받는 힘이라는 게 있겠지만은 눈으로 보기 위해서 가시화시키는 게 뭐냐면 전기력선.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해서 우리가 전개색이 이 값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때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D메타로 한번 놔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하들이 우리가 그냥 큐크로 이제 표현하면 안 돼요. 왜? 얘네들이 이 판대기 얼마큼 넓은지 모르잖아요. 이제 우리 면적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니까 단위 면적을 표현했을 때 이 전하량이 얼마냐라고 표현했던 전속 밀도, 아까 표현했던 로우 S라는 면전화 밀도를 쓰겠다 얘기예요. 쿨럼 퍼 메타 제곱을. 그럼 얘는 플러스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로우 S라는 면 전하 밀도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있겠죠. 그 면적을 표현을 S 메타 제곱이라고 가설을 한번 이렇게 세우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평행판 콘덴서 정량 용량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이 평행판 콘덴서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 전개가 얼마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전기값은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얘는 이실런 제로 분의 로우 S라는 볼트 퍼 메타라는 전개가 생겨버려요. 자, 얘는 책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궁금한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 신희 씨한테 와서 얘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무한 평행판에 대해서 전개색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이차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전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전이는 전개세기 값이 있고 얘네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 D가 있으니까 이 D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아까 배웠던 그 공식이죠. 근데 전기가 얼마큼 발생된다고요? 요만큼.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전이차 하게 되면 얘는 이실런제로 로우 S에 D 값을 곱해버리면 요게 전이차가 되겠다 이 뜻이죠. 그럼 이제 전이차까지 구해왔으니까 우리가 콘덴서 C 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콘덴서 C는 하게 되면 정정용량. 자, 정용량 이 C라는 거는 아까 했던 전이차분의 전기량이니까 V1의 Q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이차 여기 써봤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겠죠. 대입해보면 이실런제로 로우 S 곱하기 D 분의, 자, 여기 전하 Q크롬 이제 쓰면 안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물로 여기 면적이 얼마큼 커다는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쓰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로우 S라는 걸 다시 뜯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쓰죠. 자, 로우 S라는 거는 면 전하 밀도니까 전체 전하가 단위 면적당 얼마큼 포함되느냐 이 뜻이잖아요. 그럼 이때 전체 전하를 구하고 싶어 전체 전하는 하게 되면 S가 넘어가서 로우 S에다가 반면 S를 곱해주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 값을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로우 S에 S를 곱한 값. 자, 그러면 위아래 똑같은 로우 S 있으니까 약분시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 콘덴서 이 C라는 거는 D분의 이실런제로 S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외워야 될 공식이 얘란 얘기예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적 용량입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D분의 이실런제로 S 값으로 쓴다는 거. 여기 D는 방금 했던 이 평행판에 대해서 뭐다? 이루고 있는 간격입니다. 요거 S라는 거는 이 평행판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할 때 기능사에서는 이렇게까지 낸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니까 다시 한번 본다면, 자, 정의만 해드릴게요. D라는 거는 요 판때기의 선간 거리예요. 그냥 간격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판 간격이라고 하죠. 판 간격. 근데 여기 S라는 거는 단면적이죠. 근데 이 단면적을 또 두 가지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원으로 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방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정방형이라는 얘기는 정사각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의 단면적 여러분 다 아시죠? S는 얼마? 파이 A라고 해도 되고 I라고 해도 되고, 그냥 책에는 뭐라고 해놨나? A라고 해놨나요 제가? 안 써놨어요?
뭐 안 써놨으면 뭐 그냥 쓰죠 뭐. 그냥 아래 제곱이라고. 그럼 정방형을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밑변이 A, 높이가 A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정사각형 면적을 구합니다 하면 A하고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적 S가 A의 제곱이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문제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면적, 주어지면 그냥 단면적 그대로, 단면적을 안 줘도 어떤 도체에 대해서 원이다 또는 정방이다라는 말을 주어진다는 상태에서 구한다 하게 되면 원에 대한 단면적, 정방의 단면적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평행판 콘덴서의 정量용량 C값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기능사에서도 제가 이렇게 별표를 쳐놨듯이 여러분들이 또 산업기사 기사시험에 가게 되면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기능사에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넣어봤지만 여러분들의 이 중요한 공식은 하나 기억을 해두시는 게 많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45번. 자, 평판 정령 용량을 간격을 D라고 하고 평행판의 면적을 S라고 하면 현덴서의 정령 용량 C는 어떻게 됩니까? 단 이 실련은 유전율입니다 라고 줬어요. 그럼 요거 모양 그대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어디 있어 이거? D분의 이 실련 S라고 되어 있는 거. 답 3번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6번. 자, 한 변의 길이가 20cm 되는 정사각형의 알루미늄 얇은 판 두 장 사이의 두께가 0.01mm의 절연종이 비유전율 이실련 S를 2를 끼운 콘덴서의 정용량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기능사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넣어놓은 기사 쪽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20cm가 되는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이따가 구할 때 봤더니 요거 S를 써야 되는데 전 정방형이라는 요런 형태로 좀 조건 줬다 얘기예요. 그죠? 그럼 단면적 S가 지금 A의 제곱으로 쓰겠다.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얘가 알루미늄 얇은 두 장 판 사이의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두께가 지금 간격이 0.01mm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절연종의 비유전율 이 실련 S를 줬다는 얘기예요. 얘가 2래요. 이 상태에서 우리 보고 콘덴서 C값 한번 구해봐라. 그럼 이 조건 다 줬으니까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콘덴서, 평행판 콘덴서 C라는 거는 D분의 이 실련 제로 S라 썼는데 여기 비유전율 줬으니까 이 실련 S값 포함시키면 되겠죠. 항상 옆에 단짝 친구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 D분의 이 실련 제로 이 실련 S, 이때 면적이 이렇게 줬으니까 A의 제곱이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자, D값은 0.01mm니까 메타를 고쳐주면 곱하기 10의 3승. 이 실린저는 알고 있죠? 8.855 곱하기 10의 12승. 이 실린 S는 2라고 줬으니까 2 대입하고요. 여기 A 값이 뭐라고 줬어요? 한 변의 길이가 20cm. 한 변의 길이 L 값이 A라고 쓰죠. A가 20cm. 그럼 20cm는 여러분들 쉽게 쓰시면 돼요. 20 곱하기 10-12승 10의 2승 해갖고 제곱셔도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는 얘기죠. 20 곱하기 10의 2승 20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가지고 난 좀 이렇게 쓰겠다 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그죠? 이것도 귀찮다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게 그거잖아요. 다 메타 값이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 편한 대로. 대입을 하셔갖고 계산기 빵 눌러보면 우리가 원하는 답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마지막에 또 뭐라 하냐면 마이크로페로 불었으니까 끝에다가 다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거꾸로 10의 6승 값.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3번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따가 꼭 한 번씩 풀어보세요. 저런 어려운 문제 풀 줄 알면 나머지 쉬운 문제들은 그냥 누워서 떡먹기죠.
47번 보시면 평행판의 전극에 일정 전압을 가하면서 판 간격을 2배로 하게 되면 내부의 전장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전장의 세기 물어봤는데 얘가 조금 여러분한테 좀 헷갈리게 주어지는 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얘가 주어진 자체가 평행판 콘덴서의 전압을 일정에 가하게 됐을 때 간격을 2배로 하게 되면 했으니까 일단 써보도록 하죠. 자, 평행판 콘덴서의 C값은 D분의 이실련제로 S 값이에요. 자, 근데 여기 값에서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때 간격을 몇 배로 한다고요? 2배로 하게 되면 2배로 한다는 얘기는 이 콘덴서 이 C가 지금 몇 배 됐다는 얘기예요?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얼렁뚱땅 물어본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전개색이 2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전개색이 2를 뽑아내시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콘덴서 C가 있고요. 여기 어떤 V값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개색이 2 갖고 할 거니까 우리가 얘를 유추시키려면 일단은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 할 수 있어요? 전하량 Q값 할 수 있겠죠. Q는 CV의 값으로. 근데 이 V가 지금 바뀌지 않는 항상 일정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얘가 방금 하는 대로 2분의 1로 줄어들었다면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비례 관계가 될 거니까 이 전하량도 얼마큼 2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전개색이 이 값이 우리가 다시 한번 쓰면 이 전하 Q클럽 봤을 때 2는 이게 조금 억지성이 좀 있어요. 4파이 이시는대로 R 제곱분의 Q값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전하량이 이만큼 2분의 1로 줄어들었다면 얘는 똑같이 얼마? 2분의 1로. 그래서 2분의 1 되는 거 답 2번 A죠. 그 다음에 48번. 자, 평행판 콘덴서에 또 평행판 콘덴서를 줬으니까 일단 공식부터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D분의 이실련제로 S값으로. 그 다음에 양 극판 면적을 3배라고. 이 극판이 지금 3배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간격을 2분의 1로 하면, 얘를 2분의 1로 하면, 이때 정정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몇 배가 되겠는가? 그러면 내가 여기다 대입을 하고 얘가 여기다 대입해서 원래 본다면 3S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D가 될 거예요. 근데 처음 용량이 얼마냐 물어봤던 얘기는 다시 원래 모양, 이 모양으로 다시 만든 상태에서 이 숫자만 비교하게 되면 몇 배가 되냐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제가 이렇게 써놨던 얘기는 그냥 벌써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2분의 1분의 3으로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만 계산하면 몇 배? 6배. 그래서 답 보시면 4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49번. 정용량 C 페럿의 평행판 콘덴서를 전압 V로 충전을 하고 전원을 제거한 다음 전극의 간격을 2분의 1로 접근을 시키게 되면 전압은 몇 배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 전원을 제거한 다음 이런 말들이 중요하죠, 사실. 자, 이 전원을 제거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말은 이 말과 같아요. 충전을 뭐라 하자. 전원을 제거했다. 충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원을 제거했다. 충전을 맞췄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충전 후라고 하죠. 충전 후. 간단하게. 자, 이렇게 본다면 이때 항상 조건을 주어준 게 전하량 Q클럼이 일정하다는 값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콘덴서 무조건 배터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배터리를 여러분들이 그 방전이 돼가지고 충전한 다음에 내가 그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이상은 그 전하량이 계속 일정하게 있다 이 얘기죠. 그 전하량이 일정하게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요? 전을 꼽잖아요. 전을 제거했다. 또는 이게 충전한 보다 이런 말이 좋겠네요. 충전한 다음. 제가 원래 이 말을 하고 싶던 거예요. 충전한 다음.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충전한 다음 하게 되면 충전을 다 한 그 다음에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이 표현법을 이렇게 쓰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가 일정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얘가 지금 물어본 거는 평행판 콘덴서에서 그 다음에 이 평행판 콘덴서니까 C는 D분의 이 실현제로 요거 S라는 이 값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간격을 2분의 1로 우리가 줄이게 되면 이 간격을 2분의 1로 줄여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전압은 몇 배 됩니까? 전압도 구하라고 하네요. 근데 이 전압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콘덴서 이 C라는 거와 전압과 요 사이에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써봤어요. Q는 CV라고. 그러면 여기서 전압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V는 하게 된다면 C가 내려가 됩니까? C분의 Q가 되겠다 이 뜻이죠. 그럼 얘가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일정하다. 절대 바뀌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어떤 숫자로도 바뀌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얘가 간격이 2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콘덴서 몇 배로? 지금 2배가 됐다 이 얘기죠. 그럼 얘가 2배가 됐다는 얘기니까 2배가 돼버리면 얘는 어떻게 다시 2분의 1로 줄어들겠다 이 얘기죠. 2분의 1 되는 거 답 찍어주면 되겠죠. 1번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이번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콘덴서 접속 방법 보도록 하죠.